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이제 실시간에 안녕하십니까. 네, 수업하네요. 다 들어오셨나? 그래서 캠이랑 그 마이크는 다 켜주시고요. 확인하면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네. 네. 오늘 그 3장, 4장 올려드렸던 거 그거 문제 풀면서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공지사항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홍직원 왔나요? 직원? 네, 은서, 박은서. 네, 네, 안녕하세요. 김동준. 네, 네, 김민수. 네. 네, 임현우. 네, 네, 오토바이 소리 나네. 네. 박준희. 준이 안 왔어? 조가을. 네, 네, 김수연. 네, 박정현. 정현 안 왔고. 김나령. 네, 네, 박진우. 네. 이우재. 우재 없어요? 코이 왔어요? 네. 네, 코이 왔고. 우진호. 예, 알겠습니다. 네, 정지성. 네, 교수님. 지성. 네, 안녕하세요. 호명 안 되신 분 없으시죠? 우선은 우리가 27일이고 오늘이 그 4일하고 11일이 임시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요날 녹화 강의 괜찮나 해가지고 녹화 강의로 진행할까요? 4일, 14일? 괜찮으면 1번 채팅창에 써주십시오. 혹시나 불안해 하실까봐. 네, 우리 시험이 11월 1일이어가지고요. 그래서 20날 27일, 18일, 그다음에 25일은 실시간으로 제가 좀 문제 좀 풀어드리고, 그다음에 1일날 시험 기간, 네, 시험 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강의 그러면은 진행할게요. 녹화로. 네, 그래서 4일, 다음 주 4일하고 11일은 그냥 교재에 있는 5장, 6장, 7장 이렇게 남았는데 걔네들 다 그냥 올려드릴게요. 이제 4일에는 5장, 그다음에 11일에는 6장, 7장 이렇게 녹화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일, 25일에는 기출문제 좀 풀면서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3장, 4장의 확인학습 뒤쪽에 있잖아요. 얘네들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예제 파일은 올려드린 예제 확인학습 폴더에서 챕터 3으로 가주시고요. 3-1 오늘 풀이하는 이 내용은 저장해서 과제 게시판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똑같이 따라 하시고 결과 파일을 저장하신 후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세요. 진행을 좀 해볼까요?
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셨다라는 그 전제하에 설명을 좀 약간의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리고 소리를 쭉 해드릴게요. 준비를 해주시고 1번부터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뭐 나름 그냥 좀 메뉴가 심플해요.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은 B의 3셀부터 G의 3셀 이 부분에 이 셀을 병합해라. 하나로 합치고 가운데 맞춤해라. 아래쪽 이중 테두리 설정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B의 3셀부터 G의 3셀 블럭으로 잡으시고요. 홈 탭에 가시면은 병합 가운데 이렇게 맞추는 아이콘이 도구가 활성화되어 있죠. 바로 그냥 눌러주시면 되세요. 하나로 합쳐지고 가운데 정렬되어지고. 그리고 테두리의 경우에는 이 홈 탭의 글꼴 그룹에 얘가 테두리예요. 그래서 목록을 내려주셔서 이중 테두리, 아래쪽 이중 테두리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블럭을 이렇게 다른 쪽에 해제했을 때 하단에 테두리가 설정이 되는 것도 볼 수 있으세요. 두 번째, 뭐 1번은 별다른 거 없는데 이 병합은 항상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시험에 출제가 되어지니까 이 병합에 대한 아이콘은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위치. 두 번째, C의 6셀부터 F13셀 요 범위에 쉼표 스타일과 회계 표시 형식을 설정해라. 쉼표 스타일은 1000단위 구분 기호라고도 합니다. 1000단위마다 쉼표 찍어주는 거 있지. 그거. 그래서 그것도 홈에 있고요. 홈에 표시 형식이라는 그룹에 가시면은 쉼표 스타일 들어가 있을 거예요. 쉼표 스타일 그대로 클릭을 해주시면 1000단위가 구분이 되어지고요. 회계 표시 형식은 원화 기호, 달러 기호 이런 통화 기호를 넣는 거예요. 네, 옵션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누르시면은 원화 기호가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이 드롭다운 목록을 내리면 다른 나라의 통화 기호로도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문제이고요. 세 번째는 G의 5셀, G의 5셀에 지금 요 G의 5셀에 보게 되면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수식 입력줄 보시면 입력이 다 되어 있지만 너무 좁아서 지금 한눈에 다 안 보이는 그러한 상태이죠.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얘네들을 텍스트 줄 바꿈해라. 메뉴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 탭에 이 자동 줄 바꿈. 지금은 그 365 버전이라는데 텍스트 줄 바꿈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시험 보실 때는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보시기 때문에. 근데 같은 기능이니까 이렇게 눌러주셔서 줄 바꿈이 되어지도록 아마 저의 의도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뭐 세 줄이든 두 줄이든 임의대로 이렇게 열의 너비를 변경하시면 사실은 안 되시거든요. 네, 시험 보실 때 그냥 요거만 누르시면 된다. 그리고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다 정도만 이해하고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문제 3-1번. 이름 요거 저장하세요. 이따 내셔야 되니까 네, 저는 저장 않고 닫겠습니다. 내려가서 두 번째 문제 좀 풀어드릴까요? 두 번째. 3-2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확인 3-2 열어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C열에 보면 날짜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날짜를 블럭으로 쭉 잡아볼까요?
근데 이 범위에는 연, 월, 일 요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렇게 지금 보이도록 설정하고 싶다. 연도 슬래시 월 슬래시 01 그다음에 요일 이 괄호 안에 이렇게 표시되도록 사용자 정의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원래는 요일도 확인해야 되고 또 직접 써야 되고 너무 귀찮을 거 아니에요. 뒤에 중간에 또 슬래시 이렇게 바꿔줘야 되고. 근데 일일이 하나하나씩 수정하지 않아도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정의를 해달래요. 우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셀 서식이라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셀 서식. 클릭을 하면 바로 대화 상자가 이렇게 열리고요. 지금 범주의 날짜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날짜의 형식은 없어요. 요 정도로만 있네요. 그죠? 직접 그냥 만들어 볼까?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날짜의 형식을 직접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연도니까 YYYY. 대문자, 소문자 구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슬래시 먼스의 약자 MM 슬래시 데이의 약자 DD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괄호 안에는 요일이 들어가죠. 요일은 알파벳 원래는 이제 DDD를 쓰시면 이렇게 Thursday의 약자 이렇게 약어로 들어가고요. 하나 더 입력을 하면은 풀네임으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영문의 요일이 아니잖아. 영문의 요일이 아니라 한글로 표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알파벳 AAAA 이렇게 4번 입력하시고 괄호까지 닫아주세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MT 알파벳 A 요거 이제 4개만 알면은 웬만한 숫자 형식은 다 만들어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날짜에 대한 사용자 표기 형식.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보게 되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얘는 그러면 직접 입력하는 거랑 다른 거 아니야? 입력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얘가 만약 지워지고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됐다. 입력이 되면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썼는데 쓸 때는 이렇게 썼는데 보일 때는 이렇게 보여. 편하게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보는 그러한 편리성이 있겠죠. 날짜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날짜보다도 숫자와 문자를 훨씬 더 많이 쓰겠죠. 엑셀에서는. 두 번째가 숫자입니다. G열을 블럭으로 이번에는 쭉 잡아주시고 G열을 잡아주시고 오른쪽 버튼에 셀 서식. 셀 서식으로 가주신 후에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갑니다. 형식에요. 모든 숫자, 그러니까 숫자는 0 하나로 다 정의할 수 있거든요. 100만이든 10만이든 다 0 하나야. 그냥 숫자는 0이야. 표시 형식은. 근데 이제 우리는 숫자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천 단위 구분 기호. 아까 우리 쉼표 스타일. 그다음에 소점 자리 2자리까지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점 자리, 쉼표 스타일 때문에 얘를 천 단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어서 쉼표로 이렇게 찍어 주시고 미리 보기로 보여 위에. 그리고 소수점 자리는 .00 2자리니까 .00 그리고 뒤에는 원이라는 글자를 따라 붙여야 되죠. 원이라는 글자 따라 붙는 텍스트는 큰 따옴표 붙여서 큰 따옴표 닫아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 단위 구분 기호 때문에 천 단위 만들어서 쉼표 찍었고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리 0.00, 뭐 한 자리로 해라 0.0. 아이고. 그리고 따라붙는 텍스트는 따옴표로 붙여서 뭐 앞이든 뒤든 붙이시면 되는데 뒤쪽에 원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뒤에 이렇게 지금과 같이 입력을 했습니다. 위에 미리 보기로 바로 보이죠? 여기까지 또다시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쓰지 않아도 지금과 같이 숫자 뒤에 원, 소수점 자리 2자리, 천단위 구분기호 모두 다 들어가네요. 그래서 뭐 얘가 지워지고 1, 2, 3, 4, 5, 6, 7 이렇게 6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알아서 서식이 적용되는 표시 형식으로 바뀌는 그러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숫자였고요. 숫자는 좀 옵션이 많았죠? 세 번째는 텍스트예요. 텍스트는 말 그대로 그냥 글자, 문자. 그래서 B의 4셀부터 B의 23셀 블럭으로 잡아주시고요. 공학이라는 글자가 텍스트 뒤에 항상 표시가 되도록, 뭐 신소재 공학, 컴퓨터 공학 이렇게 들어가도록 쓰지 않아도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럭을 잡아 주셨으면 현우 학생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자꾸 마이크 켜지는데 자동으로 마이크가 켜지네. 현우 학생, 임현우.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이번에도 똑같이 사용자 지정으로 똑같이 가주시고요. 형식이 써주시는데 아까 숫자는 숫자 0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했다면 문자는 골뱅이 기호로 정의를 해요. 골뱅이. 문자는 골뱅이. 또 따라붙는 텍스트는 뭐라고 했지? 이렇게 따옴표 붙여서 입력 붙여준다고 했었죠. 이렇게 가주셔야 되겠죠? 골뱅이에 땡땡의 공학. 괜찮아요? 그러면 위에도 쓰지 않아도 뒤에 공학이라는 글. 만약에 앞에 붙여야 된다. 뭐 용인이라는 글자를 붙여야 된다. 그러면은 골뱅이 앞쪽에 땡땡 입력하고 뭐 붙이시면 돼요. 앞이든 뒤든. 확인을 누르면 입력이 완료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두 번째 문제 3-2 괜찮아요? 그래서 사용자 표시 형식이라는 것인데요. 나중에 뭐 컴퓨터 활용 1급, 2급 이런 것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단골 문제입니다. 내려가서 3-3 열어볼까요? 3-3. 3-3 열어주십시오. 여기서는 조건부 서식이라는 이것도 저장하세요. 지금 하시는 것들은 다 저장해 주세요. 확인 3-3. 1번에서는 1, 2번은 모두 다 조건부 서식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부 서식이 어떤 기능이냐? 먼저 예제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면 합계라는 열이 있어요. 합계열을 드래그 해볼까요? 이 부분에 평균을 초과하는 셀에 이런 서식을 부여하고 싶대요. 이런 서식을. 다시 말해 조건이 평균을 초과하는 셀이잖아요. 평균을 초과라는 게 조건인데 이 조건에 부합하는 셀에 서식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야. 메뉴 이름이. 홈 탭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홈 탭에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조건부 서식에 이제 뭐 셀 강조 규칙 같은 경우 우리가 아는 이상, 이하, 뭐 아니면 사이값, 뭐 100에서 200 사이 이런 이제 사이값, 뭐뭐와 같음 이런 이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 하위 규칙으로 가시면은 1등부터 10등, 상위 10%뭐 이런 형태로 또 보실 수 있으세요. 괜찮죠? 그리고 또 아래로 더 내려가면 하위 10%도 보이고 평균,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평균 초과네, 그치? 평균을 초과하는 셀, 평균 초과, 상위 하위 규칙의 평균 초과 눌러주시고 지금 색상이 바로 입혀지는 얘네들이 평균을 초과하는 셀들인가 봐. 서식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진한 빨강에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첫 번째 항목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대로 확인 눌러줍니다. 괜찮아요? 만약에 이제 블럭을 잡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뭐 이후에 데이터가 만약에 2700으로 바뀌었다? 수정이 되면 서식도 바뀌어요. 괜찮아요? 어딘가 또 적용이 되거나 해제되겠죠. 수치가 바뀌면 평균 값도 바뀌니까. 아래쪽에 두 번째 학과 열에서 값이 홍보부이면 노랑,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서식을 또 부여해요.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네. 문자일 뿐이지. 똑같이 블럭으로 잡고 또다시 홈탭에 조건부 서식. 이번엔 셀 강조 규칙으로 가셔서 같음으로 들어갑니다. 홍보부와 같아야 되네. 홍보부와 같아야 하고요. 서식은 두 번째 거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같은 데이터에만 서식이 지금과 같이 부여되는 걸 또 볼 수 있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괜찮나요? 네, 지금 조건이 좀 심플한데 디테일하게 나중에 수식 공부하고 함수 공부하시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3-3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3 괜찮아요? 내려갈게요. 3, 또 이것도 저장해 주시고요. 다른 조건들도 많은데 그거는 제가 녹화 강의에서 녹화로 보여드렸으니까 한 번씩 기억 안 나시면 더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3장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4 열어주시고 이 1번 문제 표 스타일에 대한 내용은 거의 뭐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때는 2문제 이상 출제되니까 꼭 별표 표시를 조금 해주시고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명단이라는 워크시트, 이제 시트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시트를 활용하고요. 데이터가 있는데 표처럼 보이진 않아요. 예쁘게 꾸미고 싶다, 뭐 테두리 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도 지정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어. 옷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 홈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 조건부 서식 그 오른쪽에 표 서식이라는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365 버전이라서 중간으로 돼 있는데 이제 보통으로 나올 거예요. 시험 보실 때는. 중간에서 9번째 스타일을 적용해라. 1, 2, 3, 4 순서로 이렇게 정렬돼 있으니까요. 9번째 파랑의 표 스타일 보통 9
라는 것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시험 볼 때 똑같은 거 찾으셔야 돼요. 눌러주시면 블럭이 이렇게 잡히고 표 전체 블럭이 잘 잡히고요. 확인을 누르는 순간 방금 내가 선택한 서식이 표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옵션이 또 있어. 요약 행을 표시하고 필터 단추는 숨겨달래요. 이 표 스타일을 적용하시잖아요. 그러면 포인터를 이렇게 안쪽에 놨을 때 이 디자인이라는 탭이 생길 거예요. 해지하면은 바깥쪽 누르면 또 없어진다. 안쪽 누르면 생기고. 디자인 탭으로 가셔서 옵션에 보시면은 요약 행이라는 체크박스가 보일 겁니다. 얘를 체크해 달래. 마지막에 요약이란 행이 생기는데요. 네, 간단한 이 표 자체에 함수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이에요. 뭐 평균, 해당하는 열이 몇 개인지 개수, 뭐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거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표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만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필터 단추는 숨겨달래요. 필터 단추가 뭐냐면 이 표 맨 위쪽에 얘네들이 필터 단추거든요. 이런 것들. 화살표. 다시 디자인에 아까 주셨던 옵션 그룹의 필터 단추. 예, 해제해 줍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문제 4-1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또한 뭐 심플하네요. 분석이라는 워크시트로 이번에 두 번째 워크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분석 워크시트에서 이번엔 테마라는 서식을 적용해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표서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부분적인 표에 적용하는 그러한 서식들이었다면 테마는 워크시트 전체에 설정하는 서식이에요. 테마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탭에 위치해 있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의 맨 앞쪽에 테마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메모가 없더라고요. 프로페셔널 버전에는 있는데 또 365 버전에서는 좀 이렇게 메뉴의 위치나 이런 건 똑같은데 테마 종류가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임의대로 뭐 해볼까? 이런 걸로 해볼까? 줄기 눌러볼까? 눌렀더니 글자체도 바뀌고 전체적인 색상도 바뀌게 됩니다. 나 다 괜찮은데 색상이 좀 구리구리하네. 그러면 다시 페이지 레이아웃에 테마, 이 테마 그룹에 색을 내려주셔서요. 색상만 바꾸실 수 있어요. 지금처럼. 그리고 글자체 별론데 그러면 글꼴 내려주셔서 글자체만 또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이제 테마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서식이다. 세트 메뉴인데 부분적으로 내가 요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이에요. 3장의 내용. 서식에 관련된 그런 시각적인 것들에 조금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내려가서 쭉 내려가셔서요.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이제 3장까지가 뭐 서식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4장의 내용이 이제 데이터를 직접 이렇게 관리하고 활용하고 다루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 4-1 여십시오. 확인 4-1 열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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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에 대한 내용이 처음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정렬이라고 하면은 뭐 가나다 순서로 정렬하는 거, A부터 Z 순서로 정렬하는 이런 것들이 정렬이잖아, 그치?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하고요. 그 반대로 정렬하는 것을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부터 Z순, 그다음에 가나다순, 작은 수에서 큰 수순 이런 것들을 오름차순, 그 반대로 정렬되는 것을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에 이런 거를 보여줄까? 정렬을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순 정렬. 재고량에 제가 커서를 위치하고요. 재고량 열 아무데나 커서를 이렇게 두고 데이터 탭에 있는 데이터 탭에 정렬이라는 그룹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요거 눌러볼게요. 오름차순 정렬 눌러볼게요. 그러면 작은 수에서 큰 수 순서로 정렬돼요. 이번엔 판매량에 둬볼까? 판매량에 위치를 하고 다시 데이터에 이번엔 내림차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림차순. 큰 수에서 작은 수 순서로 정렬되죠? 이게 내림차순이야. 근데 처음에 정렬했던 거 없어져 버리지. 포인터 위치가 기준이기 때문에 처음에 정렬했던 거는 이제 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좀 보시면은 정렬을 똑같이 하래. 오름차순 정렬을. 근데 기준이 하나가 아니다. 지점, 상품명, 그 다음에 재고량. 기준이 3개나 돼. 다중 정렬해라. 우선 가볼까요? 포인터 위치도 크게 중요치 않아요. 데이터 안쪽에 드래그만 하면 안 돼. 2개 이상의 셀을 드래그만 하지 않으시면 되시고요. 단일 셀에 포인터를 이렇게 두시고 다시 데이터에 이번엔 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정렬이라는 메뉴를 그대로 눌러줍니다. 정렬 클릭. 대화 상자 나오고 그 다음에 지점을 먼저 정렬을 해주는데요. 지점. 정렬은 오름차순으로. 두 번째 기준도 있죠. 상품명입니다. 기준 추가, 상품명에 똑같이 오름차순. 세 번째 기준은 재고량이네요. 기준 추가에 재고량. 더 이상 추가할 거 없죠?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확인을 눌러주시는데요. 이때 주의점은 이 순서가 뒤바뀌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거, 순서대로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바로 적용이 완료되는데 첫 번째 기준이 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먼저 정렬돼. 가나다 순서로 쭉 정렬돼. 괜찮죠? 두 번째 기준이 상품명이었습니다. 같은 데이터,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에서 강동점이 있잖아요. 강동점 중에 한 번 더 정렬되는 거야, 상품명은. 얘네들끼리만.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같은 데이터 보이지? 2D폰이 있네. 2D폰끼리 또 한 번 어디서 재고량이 정렬되는 거야. 이게 다중 정렬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기준이 바뀌면. 이 내용이 1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다중 정렬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어집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판매 분석 시트로 이동을 해주시는데요. 여기 정렬을 해달래요. H열에 보니까 판매율
요 열에 아이콘이 앞에 붙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우리 공부한 어떤 기능으로 할 수 있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 조건부 서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이렇게 아이콘 집합에. 요 아이콘에 아이콘 집합으로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뭐 빨간색이 붙던 파란색이 붙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정렬하래. 정렬을 할 때 빨강이 맨 위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랑, 세 번째로는 초록색 요 아이콘의 순서대로 정렬하게. 포인터 위치해 주시고요. 뭐 아무 데나 둬도 돼. 이번에도. 데이터에 똑같이 정렬 눌러줍니다. 대화 상자 나오는데 정렬의 기준, 요 아이콘이 붙어있는 열은 판매율이니까요. 판매율 똑같이 눌러주시고, 근데 데이터로 정렬하는 게 아니죠. 아이콘별로 정렬하는 거지, 색깔별로. 그래서 셀 값이 아니라 아이콘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에 글꼴 색도 보이죠? 다시 말해 글자 색깔끼리도 정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란색 글꼴은 파란색끼리, 빨강색 글자는 빨강색 글자끼리 이렇게 정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식 아이콘으로. 아이콘이 3개죠? 첫 번째 맨 위에는 빨강, 위에 표시. 그리고 기준 추가 눌러주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판매율에 아이콘, 두 번째는 노랑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초록밖에 없으니까 그냥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니까 나머지는. 여기까지 확인 눌러줍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첫 번째 빨강, 그 다음에 노랑, 초록 이 순서대로 정렬이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값으로만 정렬하는 게 아니라 뭐 색깔이나 아이콘끼리의 정렬도 가능하다. 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까지가 4-1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2 이동해도 되나요? 4-2 갈게요. 빠르면 이야기해 주세요. 예제 파일 4-2 열어주시고요. 이번에는 필터라는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장하고 계시죠? (4-2)에서는 자동 필터라는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필터는 말 그대로 걸러내는 게 필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표시하는 게 필터입니다. 할인율이라는 그 시트로 이동을 해 주십시오. 할인율 시트로 이동을 해 주시고, 뭐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시트가. 필터의 경우에는 데이터라는 탭에 위치해 있습니다. 데이터의 필터. 정렬 바로 우측에 위치해 있고요. 깔때기 모양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러주자마자 위에 이렇게 필터 단추가 생기게 되는데, 조건이 뭐였어요? 제품 분류열에서 공유하고 해산물만 보이게. 그래서 목록을 내려주신 후에 3개밖에 안 되니까 육류만 해제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제하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제품 분류 중에 해산물과 공유만 표시가 되어지고요. 조건이 하나 더 있죠. 할인율이 요 중에서 또 할인율이 50만 이상인 데이터를 필터를 해달래요.
다시 눌러주는데 여기에서 50만 이상 요거 체크박스 해제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그치? 이번엔 숫자 필터로 들어갑니다. 숫자 필터. 100만까지면 어쩔 거야, 데이터가. 훨씬 더 많으면. 다 체크 해제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눌러주셔서 숫자 필터로 가셔서 50만 이상이니까요. 뭐뭐보다 크거나 같음이 되겠죠. 이상. 50만 입력을 해주십시오. 입력 잘 하셨으면 또다시 확인. 괜찮아? 공유와 해산물 중에 요 중에 할인율이 50만 이상인,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하는 데이터가 필터링이 되어지겠죠. 엔드 조건이 형성이 되어지겠죠. 요 내용이 해당 4-2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원래대로 되돌리는데 필터는 유지하래. 다시 데이터 탭에 지우기 눌러줍니다. 네, 필터를 누르면 얘도 없어져. 근데 지우기를 누르면 데이터만 온전한 상태로 되돌아오고요. 단추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험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제를 더 해놨는데 보면은 거래 날짜열이 따로 있습니다. 앞쪽에. 요 거래 날짜열에서 3월의 데이터를 보고 싶고 그중에 수량이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또 필터링 해달라. 먼저 요거 먼저 해볼까? 여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3월만 체크할 수 있긴 있는데요. 이렇게 줘도 결과는 맞긴 하지만 조금 더 심플한 방법으로 날짜 필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날짜 필터에 목록 맨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해당 기간에 모든 날짜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해당 기간의 모든 날짜. 월별로 보이나요? 월별로 보여. 3월만 혹은 뭐 분기별로 뭐 표시해라. 뭐 3분기만 표시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분기별로 눌러주시면 되시고 지금은 3월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서 3월만 보이게 모든 연도별 3월만 보이고요. 그리고 수량열 중에서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만 또 보고 싶대. 수량 눌러주셔서 하나의 앱에서 계속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앱을 탭하세요. 시리가 학습이 많이 됐나 봐요. 말도 안 걸었는데 소름 끼칠 뻔했네 그냥. 네. 역시 AI야. 네. 보면은 이제 이번에도 숫자 필터 목록에 바로 보이죠. 이번에는 평균 초과 눌러주십시오. 굉장히 뭐 간단하긴 한데 이게 메뉴를 잘 못 찾으셔가지고 좀 헤매시는 분들도 몇 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메뉴 안쪽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그러한 형태. 여기까지가 해당 4-2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 필터만 보여드렸어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자동 필터만 나오더라고요. 고급 필터까지 제가 확인 학습으로 해놓긴 했는데 자동 필터 수준으로만 딱 출제되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만 잘 풀어주시면 시험은 잘 보실 것 같아요. 저장해 주시고 내려가겠습니다. 4-3 요 야간반이니까 그냥 쉬는 시간 없이 쭉 갈게요.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하고 그냥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3이 어딨나? 어제 저도 요즘에 하도 오징어 게임 그게 막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한참 넷플릭스 요즘에 잘 안 보다가 어제
9편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이틀 동안 때려봤네. 눈이 오징어 눈이 됐어.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스포하고 싶지만 안 할래. 네. 고소당할까봐. 알겠습니다. 4-3회. 요 1번이 지금 고급 필터 문제라서 얘는 그냥 생략할게요. 나중에 풀이 보시면서 뭐 한 번씩 해보시거나 녹화 강의 돼 있는 거 뭐 그 정도로 그냥 보고 공부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4-3회 1번은 풀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만 풀어드릴게요. 요거만 풀어드릴게요. 작은 문제 2번. 슬라이서라는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슬라이서는 요것도 그냥 필터 기능이에요. 필터 기능이에요. 필터. 근데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보여드리면 분류라는 두 번째 시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분류라는 두 번째 시트로 이동을 해주시고 슬라이서는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린 표 스타일 있죠? 표 스타일이 뭐였어? 요런 얘가 표 스타일이 디자인 탭 나오잖아. 지금 디자인 탭이 나오고 요런 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방금 앞에서. 이 표 스타일이 적용돼 있어야만 슬라이서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미 적용이 돼 있는 상태죠. 디자인 탭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상태에서 왼쪽에 슬라이서 삽입이라는 도구를 클릭을 해줍니다. 이 대화 상자에 나오는 목록들이 뭐냐면 열의 이름이에요. 월, 상품 코드, 분류, 사이즈, 원가, 판매가. 열 이름이야, 열 이름. 근데 이 중에 월과 분류를 필드로 표시하래요. 월 체크, 분류 체크. 그대로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그 월과 분류에 한 번이라도 입력되어 있었던 데이터가 목록으로 지금과 같이 표시가 돼요. 얘는 필터 기능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나 1월만 보고 싶어. 그러면은 얘만 선택해. 이렇게. 1월 데이터만 보여. 3월 보고 싶어. 3월. 두 개 한꺼번에 지정하시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같이. 1월과 5월. 요 문제대로라면. 괜찮아? 다이렉트로 필터 되죠? 그리고 분류에 대한 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고 해지하실 때는 이 필터 해지, 필터 지우기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화면의 정답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답이겠죠? 그렇죠? 두 번째 4-3의 두 번째 문제 보여드렸습니다. 두 문제 남았거든요. 4-4를 열어주시고 이제 4-4 열어주시고요. (1번) (2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는 A 제품이라는 시트, A 제품이라는 시트에서 데이터가 좀 이상하지, 누가 봐도. A 2셀에 마우스 포인터 올려볼 테야? 하나의 셀에 다 들어가 있잖아, 지금. A 3셀에도 하나의 이 셀에 다 들어가 있죠. B의 이 셀에는 비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내용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데이터 활용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정렬도 안 되고 뭐 수식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찢어줘야 돼. 열을 분리해줘야 돼. 근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구분을 해줘야 될 부분에 슬래시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슬래시 기호를 구분 기호로 사용해서 텍스트를 나눠라. 찢어놔라. A2셀부터 A12셀까지 블럭으로 잡아줍니다. A2부터 A12셀까지 블럭으로 쭉 잡으시고요. 데이터 탭으로 이동을 해주십시오.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에 이동하면 텍스트 나누기 찾으셨어요? 텍스트 나누기. 아이콘으로 보이시는 분은 스크린 팁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주세요. 살짝 올려서. 눌러주면은 마법사 대화 상자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호로 분리할 거니까, 구분 기호 설정할 거니까 첫 번째 기호로 분리하겠다. 다음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탭이 체크되어 있는데 우리는 탭으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얘로 구분할 거죠. 탭 키는 해제하세요. 해제를 해주신 후에 슬래시 기호는 목록이 없으니까 기타를 체크하시고 이쪽에 슬래시를 직접 입력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쉼표나 세미콜론은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나중에 나온다면 뭐 세미콜론이나 뭐 쉼표로 나온다면 얘를 해제했을 때와 체크했을 때 이렇게 미리 보기로 바로 볼 수 있죠. 열이 구분되는 것을. 다음에 마침까지. 다음 버튼에 마침 버튼까지 눌러줍니다. 열 구분되죠? 여기까지가 4-3의 4-4의 1번 내용입니다. 텍스트 나누기. 두 번째, 거래 목록 시트로 이동합니다. 거래 목록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거래 날짜와 지점이라는 열이 있는데 얘네 두 개가 똑같은 행은 제거해 달래. 다른 거는 달라도 되는데 얘네 두 개는 같으면 안 되나 봐.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기능이 되겠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번에도 데이터 탭에 중복된 항목 제거 팁 이용해서 찾으세요. 번거로우시더라도 중복된 항목 제거. 열 목록이 쭉 나타나는데 기준이 있죠. 거래 날짜와 모두 선택 취소하시고 모두 선택 취소 누르고 날짜 그다음에 지점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시트에서 중복된 항목을 제거해라 라고만 출제된다면 다 체크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지금은 기준이 있어서 확인. 그러면 16개 지워졌다 나오네. 바로 다이렉트로 지워져.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4-4의 1, 2번. 얘도 메뉴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4-5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 확인 4-5 열어주시고 4-5에서는 유효성 검사, 1, 2번에서는 유효성 검사라는 기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유효성 검사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유효한 데이터만 입력되도록 제한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문제에 보면은 아이디 열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디 열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6글자만 입력되도록 제한을 해달래요. 다시 말해 5글자도 안 되고 7글자도 안 돼. 6글자만이 유효한 거야. 입력이.
그래서 메뉴 이름 자체가 유효성 검사입니다. 데이터에 이제 블럭을 잡고 가줘야 되겠죠? 블럭을 잡고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아까 우리 쓰셨던 중복된 항목 제거 그 바로 아래쪽에 위치가 돼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눌러주시면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설정이라는 탭에서 모든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6글자. 제한 대상을 내려서 이번엔 텍스트 길이로 제한하는 거죠. 6글자. 제한의 방법을 저는 같다로 같게 6글자 무조건 같아야 되지. 5글자 안 되고 7글자 안 되니까. 이제 입력의 제한은 끝났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텍스트의 시작이 영문으로 시작되도록 IME 모드를 설정해달랍니다. 맨 마지막 탭이 IME 모드라는 것인데요. 얘를 영문으로 바꿀게요. 영문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났거든요. A열에 두시고 뭐 숫자 제가 1111 이렇게 한 4개만 쓰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6글자 아니니까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데 입력이 안 되죠. 이 IME 모드의 경우에는 제가 바깥쪽에 두고요. 입력을 하면 그러니까 한글 타자로 바꿀게요. 한글 타자로. 한글 잡한 상태거든요. 근데 A열에 갖다 두고 입력하면 무조건 영타로 시작하게. 이게 IME 모드예요. 잡한 상태 상관없이 이 부분에는 영문으로 시작되도록. 영타로 시작하도록. 문제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래 구분이라는 시트에서 거래 구분. 거래 구분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했었네. 거래 구분으로 다시 가주시고요. 부가세라는 열이 있을 거예요. 이 부가세 열을 블럭으로 또 잡아줍니다. 조건이 뭐래? 20만 이상의 값이 입력되도록 제한하래죠. 20만 이상. 여기에는 20만 이상만 써야 되나 봐. 다시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눌러주시고요. 모든 조건은 첫 번째 이 설정이라는 탭에서 줄 수 있어요. 아까 우리 텍스트 길이 줬잖아요. 이번엔 정수로 지정하겠습니다. 숫자니까 소수점 없는 숫자니까 정수. 지정하시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아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20만보다.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제한은 끝났어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20만 이상의 값이 입력되도록 제한을 하였는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사실 20만 이상이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거는 그 미만이 입력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고쳐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사실 찾아서.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건 수정이 안 되거든. 그래서 잘못된 데이터를 표시를 해달래요. 이런 것들 다 표시해달래요. 조건에 맞지 않는 것들. 그래서 데이터에 이번엔 유효성 검사 오른쪽에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주셔서 잘못된 데이터라는 걸 클릭합니다. 괜찮아? 이거 이제 제대로 20만 이상 쓰면 없어지겠죠? 고쳐놓으면 없어지겠지? 이렇게 없어지지? 얘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유효성 검사도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문제 잘 읽고 풀어주실 수 있으시고요. 세 번째.
거래 내역 시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거래 내역 시트로 이동을 해주시고 구분이라는 열에 대한 거래 금액, 결제 금액, 선납금 요 데이터의 평균 값을 표시해라. 근데 기준이 구분열이래요. 구분열. 다시 말해 골드, 실버, 뭐 일반 이렇게 들어가 프리미엄까지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의 골드에 대한 거래 금액의 평균, 결제 금액의 평균, 선납금의 평균을 보고 싶다는 거야. 이 구분별로. 실버는 실버끼리. 그래서 메뉴 이름이 부분합입니다. 부분합. 지금 우리는 부분 평균을 구하지만 그리고 이제 구분이라는 열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정렬이 잘 돼 있죠? 실버는 실버끼리, 일반은 일반끼리 잘 묶여 있죠? 얘가 분산이 돼 있으면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공부하신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 이렇게 같은 것끼리 묶어주셔야 됩니다. 데이터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개요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개요의 부분합 눌러주십시오. 죄송해요. 블럭을 잡고 들어가서 그래요. 단일 셀만 선택을 우선 해주시고 데이터의 부분합. 그룹할 항목은 구분끼리 그룹할 거잖아. 골드끼리, 일반끼리 이렇게 구분해야 되니까 그룹할 항목은 구분으로. 평균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함수는.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거래 금액, 결제 금액, 선납 금액 평균이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잘 하셨어요? 확인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평균 데이터가 아래쪽에 집계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것이 부분합입니다. 이제 정렬을 왜 해야 되는지 알겠지? 만약에 정렬이 안 돼 있잖아. 눈으로만 보세요, 얘는. 만약에 부분합을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모두 제거해서 해제하고요. 직급별로 보여드릴게요. 나는 대리는 대리끼리, 사원은 사원끼리 보고 싶거든? 근데 지금 막 분산돼 있잖아.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하게 되면 의미가 없어져. 직급에 똑같이 평균의 얘네들. 의미가 없지, 구하는. 위치별로 다 구해지니까. 그래서 부분합은 정렬을 꼭 해줘야 된다. 기준되는 열에 필드 정렬이 꼭 필요하다. 내림차순이든 오름차순이든. 여기까지가 3장,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올려드린 2개의 강좌가 되겠고요.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네. 메뉴가 은근히 많으니까 그리고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제가 다 하나하나씩 좀 꼼꼼하게 다 보여드렸는데요. 잘 풀이하실 수 있을 정도는 되셔야 돼요. 확인학습 문제는. 그리고 5장의 내용이 함수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뭐죠? 임시 공휴일이라 녹화 강의로 진행된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4일은 함수만 올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11일에는 이게 5장이니까 6장, 7장, 7장이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렇게 끝내고 진도 다 끝내고 그다음에 18, 25일에는 모의고사 풀어드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시험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교수님, 응. 그 3-1이에요. 그 3-1? 선 만드는 거 한번, 네. 뭐? 어떤 거? 선 만드는 거 다시 한 번 볼 수 있어요? 선? 네. 메뉴 보여드리면 여기 있어. 홈에 이쪽에 테두리.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또?
교수님 이거 제출하는 거는 7개 다 개별적으로 어떻게 제출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폴더 만들어서 압축해서 내주세요. 폴더 만들어서 압축이요? 음. 알겠습니다. 압축 파일로 내주시고요. 지금 바로 게시판 만들어 드릴 테니까 바로 제출하세요, 지금. 교수님, 네. 제가 다 하긴 했는데 네. 노트북에 지금 인터넷 연결이 안 돼서 네이버랑 이런 게 안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녁에 다시 해보고 되면 그때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3장과 4장 확인 학습. 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출 다 해주시고요. 저희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못 보내요, 그죠? 아이고, 개소리가 죄송합니다. 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저희는 10월 18일 날 실시간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거, 다다음 주 거 있죠? 오늘부터 이제 오픈해 놓을 테니까 보실 수 있게 좀 넉넉하게 열어놓도록 할게요. 네, 17일까지 오픈해 놓을게요. 다음 주 거, 다다음 주 거. 네, 고생하셨습니다. 퇴실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